팬덤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나의 강력한 내편이 있다는 그 든든하죠. 자체만으로도 네. 상당히 힘이 되죠.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팬덤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그리고 팩트와 과학을 어떻게 보면 안중에도 없고 자기 편의 이익과 이해에 맞는 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비정상적인 팬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비정상의 팬덤이다. 정상의 팬덤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욕설을 뺀다면 네. 어차피 정치는 편향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고 그들의 상호작용이 네.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뭐 한해 어떤 누가 잣대를 대서 이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가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팬덤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걸러내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이게 민주당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땡땡땡 심판해야 총선 공천 압력 팬덤 유튜버가 점령한 민주당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팬덤이 잘못된 건 아니다. 팬덤이 잘못된 건 아닌데 행동 양태 지금 누구누구를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천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총선 공천 압력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팬덤 유튜버가 점령한 민주당. 어떤 사례인 건지 저희가 기사 속에 나온 그 내용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고 오시죠. 웅천아, 지금이 당 위기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위기냐? 대한민국의 위기는 안 보이냐? 너 정치하잖아, 이 존만아. 식당 하는 거 아니잖아, 이 개새끼야. 지금 대한민국의 풍전등화에 놓인 위기는 국민들의 삶의 위기는 안 보이냐고, 이 씨발 새끼야.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재명밖에 없다고, 병신 같은 놈아. 네, 일단 유튜브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방송보다는 뭐 좀 더 표현의 범주가 넓긴 합니다만 지금 계속 뭐 저희가 이제 약간 삐 소리로 좀 처리를 하곤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를 강력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 자꾸 비명계 딴 얘기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제목이 공천 압력이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 공천 압력 박봉건 의원님 이게 공천에 사실 당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건 맞죠. 맞는데 직접적으로 당원이 공천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 이거는 약간 전광훈 목사 사례랑 같이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요. 방금 보셨지만은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비정상적이죠.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팬덤 정치 저도 뭐 그거 봐 100% 나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팬덤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나의 강력한 내편이 있다는 그 든든하죠. 자체만으로도 네. 상당히 힘이 되죠.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팬덤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그리고 팩트와 과학을 어떻게 보면 안중에도 없고 자기 편의 이익과 이해에 맞는 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비정상적인 팬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전 정권이 어떤 심판을 받고서 정권을 잃은 게 조국 사태가 하나의 시발점 되지 않았습니까? 조국 사태에 몰렸던 그 사람들의 팬덤이 비정상적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성하고 쇄신을 한다 그러면서 네. 선거를 치렀지만은 또 똑같은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한테 자제를 촉구하고 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물론 그런 말씀 하시긴 했죠. 하지만은 진정성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강성 지지층에 뿌리를 두고서 개딸이라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기반을 갖고서 정치를 하려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봤자 개딸들이 이거는 진정한 속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비정상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후원금 이게 말씀드렸지만 후원금도 어떤 개딸 강성 지지층이 주로 냈겠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홍보하고 알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그건 다시 말하면 팬덤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민주당이 좀 좌우되고 또 공천이랄지 어떤 정치를 펼친 데 있어서 이분들의 입김이 너무 커지면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행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관옥 부장님. 유튜브 시대에 이제 자기 주장들이 뭐 만발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저렇게 욕설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이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100만 거죠. 뷰가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정상의 팬덤이다. 정상의 팬덤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욕설을 뺀다면 네. 어차피 정치는 편향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고 그들의 상호작용이 네.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뭐 한해 어떤 누가 잣대를 대서 이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가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팬덤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걸러내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이게 민주당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수 또는 뭐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형태의 어떤 유튜브에서도 상당한 욕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한국 정치 전반에서의 어떤 자정을 해야 되는 하나의 대상인 것이지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팬덤에만 적용된다. 또는 민주당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국한해서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국한에서 비판할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부 정말 극렬 지지자가 좀 과격한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밑줄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가 나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팬덤에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선출이 보류되자 페이스북에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되는데 민주당 참 큰일이다 라는 호소 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이날 국민응답센터에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 내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는 지난달 31일 이동형 TV, 같은 약간 진보 계열의 그런 TV, 유튜브인데 여기에 출연을 해서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사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일단 강력한 강성 지지층, 극렬 팬덤이 있는데 이 팬덤이 있고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이니까 지도부가 손잡고 같이 가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공천 얘기할 땐 정광훈 목사가 생각이 났죠. 이번에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같이 또 이 대자보 여야 할 것 없이 약간 반복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건 조성호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이 네.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작업은 필요하고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정청래 의원의 저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당내 의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시 또 말하면 된다. 그렇죠. 얼마든지 발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층을 소구하면 돼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게 지금 지지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국회 내에서 결정되게 돼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통과될 것이냐 그리고 그 통과의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4년 이제 내년이죠. 내년 뒤 총선에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정치인이 자신의 어떤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그 자체로 문제를 삼는다거나 그거는 네.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폭력적 언동을 부추긴다거나 네.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층을 향해서 범죄에 가까운 선동을 요구한다거나 또 네. 어떤 특정 지지층 중에 일부의 일탈,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불링을 한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불법적인 행동, 그다음에 또 때로는 뭐 저기 위협적 행동으로 그걸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허용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갑자기 어떤 특정 몇몇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네.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정치인의 집단에 묶어가지고 그거를 그 정치 집단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유인태 전 이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아니 그 총선 쭉 보면 지난번에 저 아스팔트 우파들한테 매달렸다가 그 21대 총선에서 이렇게 이쪽에 180석이나 그 준 거 아니에요? 그 41% 저쪽 이제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네, 뭐 미래통합 지금 따시죠. 저 행태가 그때 그 황교안 대표 행태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자제도 시키고 뭐 하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처럼 양념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네, 이건 김관옥 교수님한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양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좀 더 하지 마십시오, 권고가 아니라 좀 더 세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예요. 저는 국민들의 어떤 의사의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욕설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이 안 된다면 자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네.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까 청년 정치인 얘기했는데 네. 저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면 다 똑같은 정치인이지 왜 거기서 나이를 기준으로 가르는지, 그럼 여기서 여성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소통 방식이라는 것이 욕설이라든가 뭐 폭력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제외한다면 네. 자기 주장들을 뭐 가감없이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는 것은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약에 어떤 가까운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후원금 29분 만에 1억 5천만 원이 모인 지금 쫙 응집력이 쫙 결집이 된 이재명 대표가 잘 듣고 어떻게 또 판단을 해서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죠.